흔히 분필코라고 하죠. 이렇게 실리콘 티가 확 나면서 여기 실리콘 끝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실리콘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끝 위주로 했죠. 코끝을 최대한 내리면서 조직의 볼륨을 좀 회복해 주는 걸 목표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코끝이 많이 내려오면서 좀 도톰해졌죠. 예. 근데 이렇게만 봐도 예쁠 것 같아. 예뻐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재수술 케이스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떤 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독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하우가 새어나가고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뭐 수술 전후 결과를 본다고 노하우가 새어나진 않는데 좀 새어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최근에 학회에 갔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그 코성형 하시는 젊은 닥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도 하시고 뭐 가르침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셔서 그냥 다른 후배님들도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했던 것들이 뭐 조금 해소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낄 것 같긴 합니다. 재수술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정말 두서없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많이 오시는 케이스들이 보통 예전에 이제 귀연골로 코끝 세우고 연골 묶고 그 위에 실리콘 얹었던 분들. 귀연골의 단점은 연골이 좀 약하잖아요. 양이 적고 휘고, 그래서 흡수율이 좀 높고 잘 떨어져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콧대가 있다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지죠. 네, 원래는 이렇게 있던 코인데 이 코끝에 연골이 흡수가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실리콘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흔히 분필코라고 하죠. 이렇게 실리콘 티가 확 나면서 요렇게 이게 더 심해져서 이게 더 떨어지면 여기 실리콘 끝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실리콘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일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영구적 손상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도 보형물 티가 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코끝이 떨어지면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진 경우를 종종 오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끝을 너무 약하게 만든 거예요. 비중격 연골이나 아니면 본인 늑연골로 했어도 연골 성상에 따라서 연골이 흡수가 좀 잘 되는 성상이시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콧대를 너무 높인 경우예요. 콧대를 너무 높이면 그만 코끝을 같이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끝을 쭉 빼줘야 되는데, 아무리 뭐 튼튼한 자가늑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빼놓으면 자가늑으로 했어도 흡수가 돼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층지는, 보통 제가 이런 콜 다시 할 때는 일단 코끝은 좀 더 튼튼하게 세워드려요. 본인 비중격이 남아있든 아니면 뭐 늑연골이 있든 귀연골이 있든 최대한 본인 연골을 다시 확보해주고, 코끝에 전에 썼던 연골들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골을 끌어 모아서 좀 더 튼튼한 코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콧대는 보통 낮춰줍니다. 콧대를 요 미간은 괜찮은데 이 비밸브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살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하려면 피부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겠죠. 너무 무리하게 코를 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렇게 디자인을 잡고 코끝을 높여주고 콧대를 낮춰줬습니다. 보통 콧대를 다시 넣을 때는 실리콘을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써봤더니 너무 비치고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진피나 뭐 연골이나 이런 걸 채워서 라인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치를 해야 되는데, 리터치 할 때는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콧대나 코끝 욕심을 너무 내지 않고 피부가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오래 갑니다. 만약 이 환자가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나서 콧대 높은 거 난 유지를 하고 코끝을 어떻게든 높여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갈 거야 라고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콧대를 너무 무리하게 높여서 오신 분들은 말씀드리죠. 그만큼 피부가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만큼 피부가 잘 늘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케바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서 성공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다시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높이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난이도도 치면 정말 극상의 난이도를 갖고 계신 코죠. 예. 구축이 너무 많이 진행되셨어요. 수술을 저한테 오시기 전에 뭐 너무 여러 번 하셨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코가 좀 낮고 작고 약간 짧으신 코인데 그걸 좀 무리하게 높이다 보니까 점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지면서 코가 점점 이렇게 들리고, 구축코의 특징은 코가 점점
짧아지죠. 이게 콧구멍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직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가 거의 소멸이죠. 네. 네, 코가 정말 쪼그라들었고 콧구멍도 보이고 밑에서 보시면 심각하죠. 콧구멍이 어때요? 다 너무 우그러들어서 조직이 우그러드니까 콧구멍이 이렇게 찝혔잖아요. 그러면 모양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면 숨도 못 쉬어. 호흡도 되게 안 좋아져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오셨는데 구축코 할 때는 목표가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끝을 최대한 내려주는 거죠.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 최대한 내려주면서 두 번째 목표가 중요한데 이 우그러든 조직을 어떻게 하면 좀 펴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보시면 어떠세요? 코끝이 조금 콧구멍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때요? 우그러든 조직이 조금 도톰하게 좀 볼륨이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 테크닉도 테크닉인데 이 피부 조직을 좀 재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 시술을 최소 서너 번 이상 하셨어요. 줄기세포가 그래도 다행인 게 예전에는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항노화, 뭐 피부 관리, 뭐 두피, 뭐 정말 광범위하게 쓰면서 다루는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커지고 그래서 단가가 좀 낮아졌어요. 아직도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조금 낮아서 이분도 최대한 줄기세포 하면서 조직을 좀 재생시키고 좀 이렇게 늘리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하고 나서 또 PDRN 주사라고 또 있습니다. 피부 재생 주사인데 그것도 좀 더 맞아가면서 최대한 피부를 좀 말랑말랑하게 좀 늘린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좀 이렇게 내려드리고 볼륨도 좀 회복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무적이었던 거는 콧구멍이 어때요? 좀 커졌죠? 네. 콧구멍이 커지면서 좀 호흡이 좀 되셔서 사실 이분은 코 안쪽 비중격도 이미 다 쓰셔서 연골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 안쪽 구조도 좀 더 넓혀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줄기세포의 횟수라던가 차오르는 양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건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재수술 케이스에서 줄기세포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줄기세포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구축이 심하고 코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저는 2회 이상 추천을 드리거든. 2, 3회 정도 하시면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의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몇 회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조금 모양이 안 좋고 피부가 안 좋으면 좀 여러 번 하시는 게 좋긴 좋거든요. 예. 근데 또 그 있어요. 한다고 또 무조건 피부가 막 쭉쭉 늘어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안 늘어나는 분도 있어요. 그 줄기세포의 생착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줄기세포의 생착률이 피부가 너무 딱딱하고 조직이 밀도가 너무 컴팩트하면 넣어줘도 생착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줄기세포는 필요하다. 예산과 또 스케줄에 따라서 횟수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충분히 하고 하는 거를 뭐 선호하죠. 아무래도. 예, 뭐 이런 분도 마찬가지죠. 예, 코가 많이 구축이 오서 코가 들리면서 조직이 오그러들었죠. 이렇게. 예, 수술도 한 5번 받으셔서 계속 실패했죠. 예, 보시면 또 여긴 되게 두툼하죠. 이 콧대에다 진피를 또 너무 두껍게 넣고 오셔가지고 여긴 두껍고 여긴 쪼그라드니까 더 모양이 이상했는데 근데 진피는 제거를 다 못해요. 콧대 진피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로 코끝 위주로 했죠. 코끝을 최대한 내리면서 조직의 볼륨을 좀 회복해 주는 걸 목표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코끝이 많이 내려오면서 좀 도톰해졌죠. 예. 도톰해지니까 이때는 되게 콧대가 너무 두꺼워 보였는데 지금도 두껍긴 두꺼운데 코끝이 좀 이렇게 볼륨을 사니까 좀 덜 두꺼워 보이죠. 네. 예. 근데 이렇게만 봐도 예쁠 것 같아 보여요. 예뻐졌어요. 네. 또 중요한 게 코가 들리면서 인중이 길어 보이거든요. 보통 코가 들리면 인중이 길어 보여서 이 하악이 더 강조돼 보이거든요. 예, 근데 코를 내려주면 지금 딱 봐도 어때요? 인중이 짧아 보이죠. 예, 여기 그늘지면서. 예, 그래서 코가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하악이 좀 짧아지면서 이분은 원래 풀로 보시면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복구를 해드렸던 케이스 잘 됐어요. 이분도 수술하시기 전에 줄기세포 여러 번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많이 오신 케이스입니다. 예. 콧구멍이 이렇게 삼각형, 이게 찝히고 너무 실리콘 티 나고, 그죠? 네. 예. 밑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흉 보이죠? 자꾸 네. 콧볼 잘라서 이게 흉지고 콧구멍 이렇게 찝히고 흔히 볼 수 있는 좀 성형코 느낌이시잖아요. 예, 이렇게도 많이 오시는데 이분은 이제 목표가 3가지죠. 첫 번째, 코끝을 좀 내려서 콧구멍을 좀 덜 보이게 하면서 볼륨을 좀 회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실리콘 티가 너무 나잖아요. 실리콘 티가 좀 덜 나게 이렇게 하면 좀 한 듯 안 한 듯 바뀌거든요. 실리콘 넣을 때 그 레이어가 중요한데 그 코뼈와 코뼈를 덮는 얇은 골막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다 정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덜 비치거든요.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대신 옆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떠냐? 어떠세요? 보시면 콧구멍을 콕 들린 걸 좀 내리면서
오히려 코가 옆에서 보다 어때요? 더 엣지가 살아있죠. 예, 더 높여드렸어요.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이 콧볼을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찝힌 느낌. 요거는 다 해결을 못했어. 이것까지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콧구멍이 너무 찝힌 거는 제가 이렇게 좀 더 넓혀드렸거든요. 콧구멍이 좀 넓어졌죠. 넓어지면서 조금 호흡도 좋게 만들어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잘라서 오시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바깥쪽 잘라서 오시면 복구가 여기까지 안 됩니다. 최대한 하는 데까지 복구를 해드리고 이제 코 안쪽 공간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콧구멍까지 복구를 해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코 모양도 괜찮아지고 호흡도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케이스들입니다. 진짜 다양한 사진들을 봤는데 엄청 어려운 케이스도 재건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보여드린 사진들은 그래도 좀 나름 잘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코 성형 재수술은 무조건 100% 다 성공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아요. 물론 처음 할 때도 무조건 다 성공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특히 재수술이나 뭐 3수술, 4수술 여러 번 하실수록 피부가 얼마큼 잘 늘어나 줄 수 있는지 혈액순환이 따라가 줄 수 있는지 또 환자분의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주 만족스럽게 결과를 못 내드리는 분도 있어서 뭐 이 사진만 보고 수술이 무조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것 또한 또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또 재수술은 무서워 결과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도망 다니시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꼭 재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누가 봐도 이제 사회생활이 좀 점점 어려워질 정도로 이제 틀어지거나 휘거나 구축이 오거나 아니면 뭐 보형물이 곧 튀어나올 것 같거나 뭔가 그런 분들 아니면 석회화가 너무 진행돼서 점점 코뼈가 이렇게 코불소처럼 커지거나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용기를 내서 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항상 환자분들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환자분께서 갖고 계신 그 달란트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모양과 기능을 구현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난 이 정도 모양은 나와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상의해 보시면서 내가 얼만큼 피부가 늘어나고 그리고 갖고 있는 또 조직의 한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잘 상의해보고 내 기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갖고 계시는 그 달란트 내에서 가장 베스트로 기능이든 모양이든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